자, R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6.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저희가 이제 광고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 선택의 기준으로서 수정된 결정계수 있죠. R스퀘어 어드저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다음과 같이 이제 set working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 해당 자료를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read.csv를 이용해서 광고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르면 처음 6개 자료하고 마지막 6개 자료가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본 이 다음과 같은 요 이제 변수 선택 기준인 요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은 우리가 립스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로 이제 불러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요 자료에서 필요한 변수가 요 Y에 해당되는 세일, X1의 TV, X2의 라디오, X3의 뉴스페이퍼가 있죠. 요것만 선택을 한 모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있냐면 요 립스 패키지 안에 레그 सब셋이라는 게 있어요. 레그 सब셋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변수 선택 기준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x라는 값에다가 반응 변수에 해당되는 세일즈 다음과 같이 세일즈 한 다음에 물결표 점을 해요. 자, 이거를 x에다가 집어넣고요. 이만큼을.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에다가는 우리가 앞서 그 선택한 변수만 넣었던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는 요 exhausti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가능한 획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총 8가지의 그 모형을 이용하죠. 8가지 모형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한 획일을 이용한다. 그 소리가 되겠고, nbest 요거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설명변수가 몇 개예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요 3개를 모두 다 이용한 이 베스트 모형을 선택하겠다. 이제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nbest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까지만 고려한 것 중에 베스트를 이용하겠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명 변수가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100개를 여기다가 nbest 100을 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 일부분이 뭐 nbest 20, 뭐 10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수로 구성된 것까지 모든 가능한 획일을 고려해서 베스트를 뽑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nbest 3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그 सब셋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변수 선택의 기준이 뭐 어드저스트 R스퀘어, 멜로우 CP, 뭐 BIC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썸머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총 7가지 모형을 고려했다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변수 1개로만 구성된 모형, 변수 2개로 이렇게 구성된 모형, 그리고 모든 거를 다 고려한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썸머리 이 값을 제가 result 언더바 레그핏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드저스트 R스퀘어를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달러 표시한 다음에 ADJR2를 실행하게 되면은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해당되는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들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런 플랫을 통해서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림과 동시에 우리가 가장 높은 어드저스트 R스퀘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4번째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분 F 검정을 뜻하는데 우리가 지금 7가지는 모두 고려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X1이랑 X2로 구성된 즉 TV하고 라디오로 구성된 모형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기 모형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널 모델을 통해서 비교를
하려면 이제 부분 partial F 테스트, 부분 F 검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랑 우리가 선택된 이 모형이랑 그 획기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널 모델, 우리가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 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노바 테이블을 넣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부분 F 검정에 대한 p-밸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규모 가설은 TV, 라디오가 모두 회계에서 0이다 라는 것에 대한 p-밸류가 되겠고, p-밸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를 기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1, 베타2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위수는 5%에서 입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 모형이었던 TV 라디오 모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은 이제 멜로시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요 R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앞에 것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고 아까 여기 썸머리를 넣었죠. 그럼 이 안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드저스트, R스퀘어, CP 값이 다 안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요 CP 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서 좀 작은 값이기라보다는 요 멜로시피 기준은 그 각각에 대한 P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P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고, 요 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대로 P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이론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특히 근데 요 네 번째 요것은 이제 P가 3인데 그거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또 이제 좋은 모형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멜로시피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모형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 모형이죠. 그에 대한 부분 F 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각을 규문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죠. 자, 3번. 3번 하기 전에 우선은 4번을 바로 읽어갈게요. 이 BI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 썸머리, 이 함수 안에 BIC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BIC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또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플랫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 옆에 그 뒤에는 이제 부분 F 검정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가 밖에 없죠. 자, 다시 돌아가서 프레스를 보는데 이 프레스는 저희가 그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립스라는 패키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를 이용할 건데 QPC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것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레그 섭셋처럼 한 번에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모든 모형을 다 우선은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각각의 모형에 대한 프레스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총 8가지 모형을 고려를 했죠. 그러니까 널 모델 제외하고, 즉 최소 모형을 제외하고 7가지 모델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TV, 라디오, 뉴스 이렇게 해서 임의로 모델 다 만들어 줍니다. 이게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 1에 대한 프레스를 구하려면은 이 QPCR 안에 내장되어 있는 요 프레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요거 안에다가 그 모형을 딱 넣어주게 되면은 그때 요 $stat 요 값이 바로 프레스 값이 되는 거고요. 요 1번부터 200개에 대한 요 각각 요 200개 수치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요 값이 아니고 요 값이 의미하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관측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팅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자료를 가지고 예측한 값을 의미해요. 요 값은 뭐냐면 두 번째 값을 제외를 하고 그때 그거 나머지를 이용해서 피팅을 한 다음에 그 추정된 값을 두 번째 자료를 적용해서 만든 y hat 값이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레지듀얼 값을 뺀 다음 뭐에다 빼냐면 yi 뺀 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합한 값이 즉 프레스 값이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만 이용하면 되냐면 요 $스택 값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모형에 다 프레스를 다 적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각각에 대한 스탯 값만 산출하면 돼요. 이렇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이런 프레스 값이 쭉 나오게 되게 되죠. 이거는 가장 작은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번째 요 값이 산출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또 이제 동일하게 부분 F 검정 동일한 결과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가지 변수 선택 기준으로 R로 한번 그려봤고요. 여러분도 찬찬히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 선택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광고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단계별 회기,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을 이용할 건데요. 이거는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스텝이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돼요. 패키지 같은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LM 함수처럼. 자, 먼저 스텝와이즈, 즉 단계별 회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만 포함된 널 모델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널 모델을 임의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스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다가 널 모델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넣을 변수들 물결한 다음에 이 스코어라는 값에다가 물결한 다음에 각각 변수들을 더하기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션 방향은 우리가 보스 즉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단계별 회기를 이용하겠다 그 소리가 되겠고요. 테스트 F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 단계 스텝이 그 다음 스텝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TV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TV 라디오가 되겠고요. 여기 AIC도 보시면 AIC도 점점 작아지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TV 라디오 그 이상 계산이 이제 더 좋아지는 그런 모형 핏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V 라디오가 이제 최종 모형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있는 요 단계만 보시면 어찌 보면 됩니다. 포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널 모델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널 모델을 임의로 만들어주고 넣은 다음에 스코어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다이렉션을 포워드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또 뭐 널 모델에서 팁이 추가되고 이거는 여기서는 포워드는 얘가 제거가 되지 않죠. 여기서는 TV가 제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거가 되지 않은 이유는 얘가 또 좋은 모형이라 제거가 되지 않았던 거고 스텝에서는 제거가 될 수 있지만 포워드에서는 얘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거 안 돼요. 한번 선택되면 이제 안 빠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고려해봤더니 라디오가 선택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여기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백워드는 우리가 전체 모형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널 모델이 필요가 없고 반대로 풀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변수가 추가된 모형을 만들고 그거를 스텝에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서는 다이렉션을 여기서 스코어가 없죠. 스코어 필요 없고 다이렉션을 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도 마지막만 보면은 TV, 라디오만 선택이 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모형의 확인인데요. 6.6번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TV하고 라디오에 대한 설명 변수가 베스트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자료, 확인 자료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나눠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나눠서 예측 오차도 한번 구해보고요. 프레스와 이 R스퀘어 프리딕스를 살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작위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x는 1부터 200까지. 왜 1부터 200까지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가 광고 자료가 1부터 200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측지 번호. 1번부터 200까지 사이즈는 똑같이 200을 여기서 200개를 뽑을 거고요.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재반복해서 뽑느냐, 즉 복원 추출하느냐, 그거는 false 아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1부터 200까지 200개를 추출하는데 한 번 뽑힌 거는 다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200개가 무작위로 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랜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샘플한 거랑 제가 샘플한 거랑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무작위로 뽑아주기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A라는 학생이 한 거랑 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세시드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씨앗을 심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씨앗이냐? 무작위를 할 그 무작위에 대한 그 씨앗 넘버를 심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 2, 3, 4를 심게 되면은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샘플과 제가 했던 샘플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세시드를 제거하고 한번 요것만 돌려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무작위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요 자료에다가 요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4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옆으로 붙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28로 되고요. 그 다음에 80이 되고 이렇게 무작위로 번호들이 옆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무작위로 추가가 됐어요. 요 값은 요 값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무작위로 60보다 큰 값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40개가 뽑히겠죠. 60보다 작은 거는 60개가 뽑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 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행 파트. 그래서 이걸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나눠서 보면은 이거를 디멘전, 행과 열의 개수를 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트레이는 N은 140개, P는 6개, N은 60개, P는 6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트레인 테스트 나눴죠. 자, 우리가 프리딕트 에러 예측 오차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바로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바로 트레인 데이터, 훈련 자료를 가지고 우선은 피팅을 하는 거예요. 트레인 모델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정이 되죠. 즉, 이때 요거는 2.99가 되는 거고, 얘는 0.046이 되는 거고, 이거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렇죠? 이 값이 0.181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구해야겠죠. 예측값, 즉 이 확인 자료에 대한 예측값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트레인 모델을 대입하고, 즉 훈련에서 자료 이용해서 구한 추정치 모델을 여기다 넣고요. new 데이터가 바로 여기 안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x, 즉 설명문서에 해당되는 TV, 라디오만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뭐에? 테스트 데이터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예측값이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에러는 요 값과 우리가 실제 테스트 데이터, 즉 확인 데이터에 갖고 있는 yi 값과의 빼기 제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면은 바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132.9541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프레스도 한번 구해보면은, 프레스는 아까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구해보죠. 뭐.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이널 모델, TV하고 라디오에 대한 거를 이용해서 프레스를 집어넣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스탯을 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고법, 즉 요 예측 값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드버타이즈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SST, SS, SSR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SSE가 556.9로 나타냄으로써 요거랑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자료에서 구한 이 R스퀘어 값은 다음 같은 공식에 의해서 0.8972가 나온 반면에 프레스를 이용한 것은 0.8925로서 뭐 설명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은 보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력 측면에서도 본 TV하고 라디오로 구성된 이 모형이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